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살면서 영국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영국인 페니 그랜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 있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재택근무자로 일하고 있어 영국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국에서 살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한국인 친구들은 어차피 아버지 회사라 눈치도 덜 보일 텐데 런던에서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미디어에서만 보여지는 런던의 모습만 보니 굉장히 낭만적인 도시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실제 런던은 너무 사람이 북적이고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고역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런던보다는 날씨가 덜 변덕스러운 데다가 제가 사는 북한산 근처는 자연경관도 좋고 공기가 맑아 살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조금 다른 이유인데요. 바로 저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의 외도와 부모님의 이혼으로 방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임에도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담배를 피우게 된 것이죠. 저는 무려 만 13살 때부터 피우기 시작했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피우면서 술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이혼하고도 일 때문에 무척 바빴기 때문에 저한테 크게 신경 쓰지 못했지만 학교 선생님의 부름으로 상담하게 된 후에야 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죠. 저는 알코올과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재활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부터는 아버지도 저를 위해 신경을 써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저도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빨리 이 나쁜 것들을 끊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재활치료를 하고 나온 만 17세 무렵 저는 예전과 다르게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는 이상한 증상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자주 하게 되고 자꾸 가래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복용했습니다. 곧 졸업을 앞둔 시기였고 그동안 엉망으로 생활하느라 학업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해서 1분 1초가 부족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던 저는 잠시 공원에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굳었던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벤치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어서 그 냄새가 저한테까지 퍼졌습니다. 저도 끊고 나니까 알게 된 건데 담배 냄새가 생각보다 지독하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자리를 피하려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점점 숨을 쉬기 힘들어졌어요.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이 스쳐 지나간 순간 다리가 힘이 탁 풀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시가를 물고 있던 남자는 깜짝 놀란 얼굴로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너무 숨을 쉬기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울먹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 없었던 저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기절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곧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호흡기를 달아준 후에야 간신히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과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은 제가 COPD라 불리는 만성폐쇄성 폐 질환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COPD는 장기간에 걸친 호흡기 자극 물질에 노출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데 기도가 좁아지고 폐포가 막히면서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도 폐 기능이 약한 데다가 너무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한 것이 치명타였습니다. 제가 최근 기침이나 가래가 심해진 것도 COPD의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COPD는 만성질환이라 한 번 생기면 고치기가 힘든 병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체내 산소 공급 부족 때문에 온갖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조금만 오래 걷거나 계단이 많은 곳을 오르내리면 바로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격한 운동은커녕 배드민턴같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운동조차 힘들었죠.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기침과 가래가 심해졌으며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꼭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몸 상태 때문에 제 시기에 졸업하지 못했고 만 20살이 되고 나서야 대학에 갔죠. 하지만 대학에 가서도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합병증으로 수면무호흡증, 폐고혈압 같은 병도 얻게 되었죠. 조금이라도 상태를 완화시키려고 병원에 갖다 바친 돈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온갖 영국 병원은 물론이고 호주, 미국, 독일 등 해외 병원에까지 가서 치료받았지만 크게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렇게 된 게 다 자기 딸 때문이라면서 자책했습니다. 어머니의 외도 장면을 보고 충격받은 제가 잘못된 길로 빠져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외할머니는 어머니 대신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온갖 신경을 써주고 조건부 상속으로 25살이 되면 쓸 수 있는 재산까지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상속녀가 된 저를 부러워했지만 돈은 상속하기 전부터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외할머니만큼 재산이 많진 않지만 부유했으니까요. 문제는 돈이 있어도 병을 못 고친다는 거죠.
저는 차라리 평범하게 살아도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너무 우울한 날에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며칠 동안 몸 상태가 괜찮았던 저는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조금 먼 곳까지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며 만류했지만 자만한 저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거리에서 또다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버렸고, 하필 인도가 아닌 도로 쪽으로 쓰러져 버린 저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차가 달려오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야 했지만 몸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싶은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달려와 저를 안고 뛰었습니다. 급하게 뛴 남자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지만 그가 쿠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팔꿈치와 무릎을 좀 다친 듯 했습니다. 무척 놀란 저는 괜찮으시냐고 묻고 싶었지만 호흡곤란 때문에 헐떡이기만 할 뿐 말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빨리 호흡기를 꺼내야 하는데라는 생각뿐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 남자가 실례할게요라는 말과 함께 제 가방에 손을 대더니 익숙한 손길로 산소호흡기를 빼내더군요. 그는 제 입에 호흡기를 가져다 댔습니다.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고 드디어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해지자 그에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대뜸 저에게 혹시 COPD냐고 묻더군요. 저는 맞다고 대답하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떤 개념 없는 운전자가 차창을 열고 흡연하는 걸 보고 쯧쯧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앞을 걷고 있던 제가 헉헉거리는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 뒤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혹시나 하는 추측으로 가방 안을 살펴보니 산소호흡기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COPD 환자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고 해요. 남자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에 나온 병원에 한번 들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면 명함에 적혀있는 주소는 영국이 아니었거든요. 영어로 서울이라고 적힌 걸 보면 한국에 있는 서울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병원 하나 가자고 한국까지 오라니. 제가 어떻게 한국 병원을 방문하겠느냐고 반문하자 그는 태연한 말투로 이런 가방을 들 정도로 부자면 해외는 밥 먹듯이 드나들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백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캘리백으로 하나로만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캘리백도 아무나 막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에르메스의 실적이 있어야 가능했고 저처럼 프리오더 방식의 주문 제작 가방은 VIP들만 한정되었죠. 눈썰미가 좋은 의사는 제 가방을 보고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걸 바로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는 웬만한 영국 병원보다 나을 거라며 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해준 게 감사하다며 사례를 하려고 했지만 사례는 됐고 꼭 병원에 오라는 말만 누누이 강조하며 사라지더군요. 처음에는 비행기까지 타고 오라는 그의 제안이 어이없었으나 나중에는 대체 얼마나 자신감 있길래 저렇게 배짱 있나 싶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한국 의사가 말한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그가 일한다는 한국의 대형 병원에 온 저는 저를 구해준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반겼고 저에게 당장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폐활량을 측정하고 평소 생활할 때 호흡곤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며 그 외 합병증을 앓고 있는 건 없는지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CT 검사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듯 검사 시간이 길었지만 오히려 그만큼 자세히 환자의 병에 대해 체크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검사를 끝낸 후 의사는 혹시 한국에 머무르면서 치료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집중관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증상만 완화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기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의사는 저에게 좀 특이한 제안을 했었는데 맑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에서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북한산 근처에 거처를 잡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래봤자 똑같은 서울 대도시권인데 공기질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말대로 북한산 근처 집을 빌려 살아보니 맑은 공기의 힘이 바로 실감되더군요. 제가 대기오염이 심한 런던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런던에서는 몽롱하거나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았는데 이곳에 와서는 항상 상쾌한 기분으로 깨곤 했습니다. 좋은 공기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전 9시가 넘어갈 즈음 병원에 가 재활 프로그램을 받곤 했습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운동 훈련을 비롯해 호흡법 훈련 심지어 기침하는 법까지 다시 배웠습니다. 의사는 저 같은 COPD 환자들은 기침과 가래를 일상적으로 겪는데 가래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폐렴 등 합병증에 걸리기도 쉽다고 했습니다. 가래를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 기침법까지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죠.
한국에서 치료받으면서 저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의료기술이 더 낮을 거란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환자인 제가 느끼기엔 한국이 훨씬 치료 프로그램도 체계적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쯤 지나자 몸이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예전과 달리 몇십 분 이상 걸을 수 있었고 기침과 가래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건강해진 모습을 부모님과 외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다시 영국으로 간 저는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영국 공항 바깥으로 나온 순간 저는 공기가 탁한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돌아오면 다시 제 몸이 더 나빠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 다닌다고 해도 한국에서 받던 것과 같은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을 게 뻔했죠. 부모님과 외할머니는 무척 당황하셨지만 제가 이유를 말하면서 설득하자 곧 이해하고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한국으로 이민 간 저는 서울에서 치료받다가 상태가 더 좋아지자 병원에 방문하는 날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집에서 의사가 알려준 호흡법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한국에 머무르면서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생각입니다. 불치병 때문에 고통받던 영국 여성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